제목 20년을 건너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가끔은 어느 한순간이 아닌 수많은 조각들이 쌓여 만들어진 감정들이 있다. 마치 눈송이가 차곡차곡 쌓여 어느 순간 풍경을 바꿔놓듯이 우리도 그랬다. 하나의 순간이 아닌 많은 순간들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떨어지는 걸 바라보며 나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곳은 변함없이 같은 자리였지만 나는 많이 변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 20년 전, 우리는 헤어졌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삶은 때때로 사랑보다 강한 무언가를 요구했다. 준호는 꿈을 위해 도시를 떠났고 나는 현실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야 했다. 서로를 놓아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끝이라 생각했다. 다시는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운명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도시에 다시 돌아온 오늘, 마치 운명처럼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다시 마주해야만 했다. 어떤 감정을 먼저 꺼내야 할까? 반가움, 미련, 후회, 아니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사랑?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오랜만에 이곳에 발을 디뎠다. 수많은 이야기가 쌓였던 공간. 잊고 싶었던 기억과 간직하고 싶은 순간들이 공존하는 곳. 20년 전 이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었고 삶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과거의 잔향 속에서 다시 이곳을 마주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트깃을 스치며 스며들었다. 눈앞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다. 오래된 가로등,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작은 가게들, 그리고 저 앞에 자리 잡은 책방. 시간은 흘렀지만 이곳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직도 책방이 있네. 나는 책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 거리에서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이었다.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때로는 한 권의 책을 두고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추억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책방의 문이 열렸다. 안에서 누군가 나왔고, 그 순간 나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되었다. 한 손에 책을 들고 상기된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남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얼굴. 준호였다.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오랜만에 책방을 찾았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묻어있는 곳. 설아와 헤어진 후 한동안 이 거리를 찾지 않았다. 일부러 멀리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잊혀졌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곳이 떠올랐고 오랜 망설임 끝에 찾아온 것이다. 책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같은 불빛을 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기억들이 밀려왔다. 책방 주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준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여긴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날 이후 준호는 책방을 자주 찾게 되었다. 설아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여전히 이 공간에 남아있는 듯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녀가 손끝으로 책의 결을 느끼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날도 그는 책방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창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코트를 여민 채 책방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설아였다. 준호는 손에 든 책을 놓지도 못하고 황급히 문을 나섰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카페 창가 자리,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공간에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마주했다. 손에 쥔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어색한 공기를 메웠다.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마치 과거의 시간들을 되새기는 듯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처음엔 가벼운 안부 인사였다. 잘 지냈어? 응, 너는? 익숙하지만 어색한 감정이 대화 틈을 맴돌았다. 기억 속에서는 가까웠던 그때의 우리였지만 현실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시간들이 너무 길었다. 그러다 문득 설아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곳,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야. 준호는 놀란 듯 설아를 바라보았다. 기억을 되짚어보니 그때도 겨울이었다.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은 비슷한 자리에서 같은 커피를 마시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었다.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끝내 붙잡지 못했던 순간이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널 붙잡고 싶었어. 설아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넌 떠났잖아.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묵혀둔 감정들이 묻어나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 지쳐 있었다. 준호는 꿈을 쫓아 도시로 떠났고 설아는 현실을 살아내야 했다. 처음에는 서로 연락도 하고 짧은 편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점점 연락은 줄어들었고 어느새 서로를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이 되었다. 사랑이 모자랐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지쳐 있었을 뿐이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설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후회해? 준호는 짧게 웃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널 다시 만난 건 반갑다. 설아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들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차가 식어가도록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시간을 되새겼다. 과거가 어떻게 흘러갔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차가운 겨울 공기가 남아 있었다. 서로를 다시 마주한 이후 처음 나누는 긴 대화였다. 설아는 천천히 커피잔을 감싸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가 않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설아의 손끝이 조금은 거칠어 보였다. 예전에 부드럽고 섬세한 손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감당해야 했던 손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의 질문에 설아는 한참 동안 대답을 망설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많이 바빴어. 설아는 작게 웃었다. 부모님 병간호하느라 거의 10년을 그렇게 살았지. 병원과 집만 오가면서. 준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부모님이 아프셨구나. 힘들었겠네.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일이었어. 내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고 내 삶도 없었지. 준호는 그 말을 가만히 새겼다. 그녀는 그렇게 살아왔구나. 자신이 떠난 뒤 설아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넌 어땠어? 설아가 되묻자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생각보다 외롭더라. 젊을 때는 혼자 살아가는 게 멋져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게 덧없이 느껴지더라고. 설아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바쁘게 살았어. 일만 하면서 지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겠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러다 예전 생각이 났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래서 책방을 찾게 되었고 한 번 오고 나니 계속 들르게 되더라. 그런데 다시 내가 눈앞에 나타났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설아는 가만히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우리 너무 늦어버린 걸까? 설아는 불안한 듯 말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변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법이야. 설아도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그는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의 시간은 멈췄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서로를 떠올리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설아는 준호가 책방에서 추천한 책을 읽으며 그를 떠올렸고, 준호는 설아가 좋아했던 노래를 찾아 들으며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준호는 설아에게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오늘처럼 추운 날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더라. 잘 지내고 있어? 설아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나도 그래. 요즘 네가 말했던 그 시집을 읽고 있어. 그렇게 그들은 조심스레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함께 보낸 시간이 따뜻한 기억이 되어 마음 한편을 채웠지만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찾아왔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설아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진 책임감에, 그리고 준호는 혼자의 시간이 길어지며 만들어진 습관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느 날 설아는 퇴근길에 준호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가벼운 식사 자리였지만 예전처럼 즐겁게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오는 길, 갑작스러운 추위에 설아가 몸을 움츠리자 준호는 조용히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걸쳐 주었다. 감기 걸리겠다. 준호가 말했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 따뜻한 온기를 받아들였다. 고마워, 예전 생각이 나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그녀의 손끝을 스쳤다. 그들의 손끝이 살짝 닿을 때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설아의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헤어지기 아쉬운 듯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다. 다음에도 이렇게 만나도 될까? 설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다. 그럼 천천히 가보자.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설아는 가만히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온기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다시 느끼고 싶은 따뜻함이었다.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과거에는 꿈을 쫓아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설아를 놓아야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로 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은 흐렸고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준호는 주머니 속에 넣었던 손을 꺼내 설아의 손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끝을 살며시 쓸어내리며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설아야,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우리 다시 함께할 수 있을까? 설아는 가만히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온기에 기대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준호야,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예전에는 내 꿈이 중요했지만 이제 나는 내 삶이 중요해. 준호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설아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준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어서 내린 결론이었다. 나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곁에 있고 싶어. 설아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우리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아 이끌며 가까이 다가갔다. 준호는 살짝 놀랐지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가보자.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대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때 사랑했지만 헤어졌던 그들이 다시 만나 같은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준호는 설아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곁에 있어 주었고, 설아 역시 준호와의 시간을 조금씩 더 내어주었다. 함께 있어도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었다. 그렇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은 다시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한겨울.
다시 눈이 내리는 날. 익숙한 거리 위로 눈송이가 하염없이 쌓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는 길 위에서 준호와 설아는 나란히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이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예전처럼 사랑하지는 못하겠지만 함께할 수는 있겠지? 설아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단순한 열정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함께할 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바람이 불어와 설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준호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손끝이 스치며 짧은 온기가 전해졌다. 설아는 그 작은 행동에 가만히 미소 지었다. 예전 같았으면 더 깊이 기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기대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눈이 참 많이 오네. 설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게, 꼭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준호도 고개를 들었다. 하얀 세상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 돌아온 끝에 다시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두 사람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눈길 위로 남겨진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